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보류되고 유럽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물론이고 이젠 국경을 마주한 핀란드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렇게 기세등등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웃나라 핀란드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에 레닌그라드 군구를 창설하고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돼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핀란드와의 분쟁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해결된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서방이 이 핀란드를 나토로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핀란드와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푸틴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나토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푸틴은 나토 국가와 어떤 영토 분쟁도 벌이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나토 국가와 싸울 아무런 이유도 이해관계도 없으며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경제, 정치, 군사적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나토 국가와 관계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들 국가와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이런 주장은 당장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고 현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해서 지난 4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핀란드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나토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돼서 전면적인 대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푸틴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만만하게 보면서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핀란드가 돌연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푸틴에게는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나토 팽창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자신의 의견을 핀란드와 나토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하고 1340km에 걸쳐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국경 방위가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국가가 핀란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토 가입을 반대해 왔었는데 이젠 나토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로서는 국경 방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핀란드도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토 가입 신청 이후에 러시아 접경 지역의 철책선 구축을 위해서 1억 4,300만 달러, 한 1,862억 원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를 경유한 제3국 출신 망명 신청자 급증을 이유로 러시아 국경 건물소 8곳을 모두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스웨덴을 위협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푸틴은 지난 14일 2년 만에 열린 연말 기자회견 겸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고 군사적 중립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목표가 달성돼야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1년 10개월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61만 7천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작전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전선의 길이가 2,000km가 넘는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전선을 따라 전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2차 동원령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지난해 동원령으로 모집한 30만 명의 병력 중 24만 4천 명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48만 6천 명이 자원 입대를 지원했다, 그러면서 전선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데 왜 동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동원령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한 민족이라 그러면서 서방과 미국, 우크라이나가 결탁해서 무력 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내전과 다름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궤변적 논리도 재차 펼쳤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워지기 위한 동진을 열망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누가 푸틴에게 이런 승리의 도취감을 갖도록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방 진영의 분열이 푸틴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지원이 최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앞장서서 해왔던 미국의 경우에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백악관이 지난 10월 제출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등이 포함된 안보 예산을 공화당의 반대로 저지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EU 정상회의에서는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 상당의 예산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원조가 끊긴다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 일각에서는 내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패전할 경우에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의 새로운 침략 시대의 선망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6일 미국과 유럽의 정보 관계자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지원이 향후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전쟁 패배의 장기 전망 등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확실히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NN도 우크라이나의 패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방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가장 먼저 무기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 그러면서 장사정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포병 탄약,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자벨린, 그리고 스팅어 대공 미사일 순서로 포탄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BBC도 이미 우크라이나가 포탄 부족 상황이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어 남부전선의 우크라이나 지휘관 중 한 명은 대반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는 러시아군과 우리 포병의 사격 비율이 1대1로 우리가 유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4발에 5발 쏠 때 우리는 겨우 1발을 발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2여단의 포대장인 고르는 만약 우리에게 포탄이 더 있었다면 지금쯤 바흐무트 옆 마을인 클리시우카를 훨씬 넘어서서 많은 영토를 탈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는 아예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내년 러시아 정부 지출의 40%가 국방과 안보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의 보건 및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진전에 대해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무자비한 인종청소, 완전한 파괴가 벌어질 것이며 부차 학살의 끔찍함이 우크라이나 전 국토에서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공포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전략적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승리라는 암울한 시나리오는 서방의 명성과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며 쇠퇴한 민주주의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의 새로운 침략 시대의 시작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카자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우리의 굴복은 푸틴의 승리를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전쟁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승리는 당장 중국과의 밀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의 서방 진영의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저울질을 해왔지만 이젠 대놓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에게도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리멸렬해졌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서방의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중국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승리가 전 세계적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 국가로의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푸틴도 공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은 핀란드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은 또다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분열이 이렇게 푸틴의 자신감을 세워주면서 미군의 참전 없이 러시아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국수주의적 오판이 푸틴의 길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